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며느리를 도둑 취급하던 시모와 남편에게 사이다를 날리고 이혼을 선언한 분의 사연인데요. 요즘 세상에도 이런 시댁이 있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곧 쉰이 되는 주부입니다. 긴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끝까지 읽어주시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는 20대 초반 어린 나이에 서울로 시집을 왔습니다. 아무것도 모를 나이에 오로지 남편만 믿고 결혼을 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리라 믿었습니다. 서울에 친구 하나 없었고 부모님과 동생들은 모두 먼 지방에 살았으니 오로지 남편과 어린 자식들을 바라보고 20년 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이 고등학생, 대학생 이렇게 되었네요. 남편이 장남이라 시부모님 모시고 살았는데 시어머니가 개념이 너무 부족한 분이십니다. 밖에서는 다 퍼주고 착한 척 다 하시고 집에서는 손녀와 손자를 종 부려먹듯이 하는 사람이에요. 손주들이라면 끔찍하게 여기셨던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까지는 그나마 좀 덜 하셨는데 아버님 돌아가신 뒤로 시어머니는 독불장군이 되셨습니다. 시동생이 둘이 있는데 시동생들에게 제 욕을 엄청 했습니다. 저를 욕하는 방식도 참 역겹습니다. 저희 네 식구가 바람이라도 쐬고 오려 하면 꼭 어머니도 함께 가시겠냐고 물어봤습니다. 어머니는 이따가 노인정 가야 한다며 너희끼리 맛있는 거 먹고 오라고 하시고는 시동생들에게 전화를 해서 본인 아파 죽겠는데 네 형수는 놀러 나갔다고 말씀을 하는 식입니다. 이 비슷한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참고 또 참았습니다. 두 시동생도 참 웃깁니다.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출근할 때, 점심 때, 저녁 먹을 때 하루에도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몇 통씩을 합니다. 그럼 시어머니는 얼씨구나 하고 저를 시동생들에게 흉보시고요. 시어머니가 제 앞에서 저희 부모님 흉보실 때도 참았습니다. 남편도 제가 화가 나는 것을 알지만 저에게 당신이 조금만 더 참아 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여동생이 서울로 시집을 오게 되면서 시어머니는 저를 아주 도둑 취급을 하셨습니다. 제분의 집이 사정이 넉넉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동생 만나면 맛있는 것도 먹이고 조카 기저귀도 사서 보내고 했습니다. 저희가 김장을 하면 여동생네 김치 2포기 정도 갖다 주었고요. 시어머니는 이때부터 제가 무슨 돈 빼돌려서 친정에 갖다 주는 며느리 취급을 했습니다. 시동생들 항상 저희 집에 올 때 빈손으로 왔고 제사 때 음식 가져가고 김치 가져가고 해도 저는 더 가져가라고 싸줬으면 싸줬지 뭐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동생 좀 챙겼다고 엄청 예민해 하시더군요. 재작년에 어머님이 남편에게 김장하고 김치 한 통이 없어졌다며 둘째나 셋째가 가져갔을 리가 없는데 제가 동생 갖다 준 것이냐고 했습니다. 집에서 무슨 그릇이 없어졌다, 뭐가 없어졌다 하시며 제가 친정 갖다 준 것이 아니냐고 자꾸 말씀하시더군요. 처음에는 남편이 저에게 시어머니 말이 진짜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었는데 시어머니가 이런 말을 계속해서 하니 남편도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부터는 남편도 아예 저를 도둑 취급을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제가 살림을 친정으로 빼돌린다고 시동생들에게 말하고요. 남편이 어느 날은 뜬금없이 딸에게 너는 시집 가면 절대 집에 뭐 가져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저에게 자기 월급 통장을 가져오라 하더군요.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의심을 받는 것이 서러웠습니다. 하지만 월급 통장을 안 보여줄 수도 없어서 보여줬어요. 엄마는 돌아가셨고 혼자 살고 계신 아빠 속상할까봐 이혼하고 싶지만 꾹 참았습니다. 자식들에게 미안하기도 해서 나 하나 참고 살면 그만이지 라는 생각으로 도둑 취급받아도 참고 살았습니다. 남편은 저희 친정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못 가게 하고요. 남편 하는 말이
제가 뭘 자꾸 친정에 갖다 줘서 정내미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시집 와서 지금까지 시동생들 생일까지 다 챙겼는데 남편은 저희 아빠 생신에 전화 한 통 안 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런 일로 남편과 싸우고 각방을 썼습니다. 어느 날 딸이 눈에 눈물이 고여서 저에게 와서 얘기를 하더군요. 딸이 남편에게 먹을 것을 갖다 줬는데 남편이 또 딸에게 너는 시집 가면 뭐 몰래 가져오지 말라고 하며 아빠는 그런 거 정말 싫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딸아이가 남편에게 그런 말 지겹다고 그만 좀 하시라고 그랬대요. 남편이 딸아이에게 말버릇이 그게 뭐냐고 하면서 난리를 쳤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남편에게 가서 큰 소리로 싸웠습니다. 싸우는 중에 남편이 또 우리 친정을 가지고 비하하는 말을 했는데 딸아이가 얼굴이 시뻘개져서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만 좀 해라. 지겹다. 엄마가 불쌍하다. 20년을 그렇게 살았으면 남은 세월을 어떻게 엄마하고 살 거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어른에게 한 번 반항한 적도 없는 딸아이가 그렇게 나오니 남편은 놀라서 아무 말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딸아이에게 미안해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남편은 저에게 딸년 교육 잘 시켜서 내 편으로 만들어 놨다고 저에게 난리를 쳤습니다. 딸아이는 한동안 저에게 이혼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생활이 행복하냐며 아빠랑 할머니가 계속 저러고 있는데 엄마만 비참해지니까 이혼하라고 하더군요. 이 집에서 딸이라도 제 편을 들어주니 더 서러워서 딸아이 앞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 딸아이에게 니들 결혼하고 나면 그때 미련 없이 이혼하겠다고 했더니 딸아이는 당장 이혼하라고 했습니다. 딸아이의 말에 정말 고민이 되었습니다. 친정아빠 생각하고 아이들 생각하며 이혼하고 싶어도 참고 살아온 것인데 이혼을 하지 않아서 오히려 아이들이 불행해진다면 이 결혼 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시어머니가 저에게 또 여동생에게 뭐든 갖다 줘서 돈이 모이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여동생에게 준 거 별로 없다고 했습니다. 의심 그만하시라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저에게 2년 전환하면서 집 살림 친정으로 빼돌리는 주제에 거짓말을 한다며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너 같은 것은 조리돌림을 해야 한다면서 쌍욕을 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도둑 취급받으면서 못 산다고 하며 시어머니에게 소리 지르며 맞섰습니다. 그 다음날 시동생들이 왔더군요. 시어머니가 시동생들에게 전화를 해서 무슨 소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더 이상 무서울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봐야 이혼이니까요. 시동생들이 오더니 형수님 왜 그러시냐며 저를 달래듯이 말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시동생들에게 20년 넘게 어머님 모시고 도둑 취급받으며 살았고 더 이상은 어머님과 못 살겠으니 시동생들이 모시고 살라고 했습니다. 시동생 둘이서 서로 얼굴만 보다가 자기들은 어머님을 모시고 살 상황이 안 된다고 하더군요. 아들들 앞이라고 기세가 등등해서 시어머니는 시동생들에게 니들 형수가 좀 잘했으면 말을 안 한다. 니들 형은 속고 결혼한 거야. 이러셨어요. 저 이제 어머님이랑 못 산다고 했습니다. 시동생들이랑 살던지 아니면 저 이혼하겠다고 했어요. 딸아이도 나서서 엄마 도둑 취급받고 사는 거 못 보겠다고 하고 남편은 딸아이 윽박 지르고 있고 집이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시동생들에게 제가 그랬습니다. 매번 서방님들 우리 집에 와서 김치 가져가고 제사 음식 가져간다고 내가 지금까지 거지 취급한 적 있냐고요. 그런데 어머님은 내 여동생 밥 사준 걸 가지고 나를 도둑 취급한다고요. 그렇게 엄마가 가여워서 이렇게 쫓아올 정도면서 왜 모시고 살지는 못하냐고요. 저 이제 어머님과 안 살 테니 그리 알라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일 다 했고 동서들은 무슨 일 있을 때도 자기들 내킬 때나 시댁에 오는 사람들인데 어머님 모시지 않을 테니 요양원 보내시든 모시고 살든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아니면 난 이혼한다고요.
아들도 아빠와 할머니에게 사과하라고 난리치며 작은 아빠들 당장 나가고 다신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소리 지르며 말하더군요. 아이들이 모두 제 편을 드니 남편과 시어머니도 더 이상 큰 소리 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동생들 돌아가고 제가 시어머니에게 그랬어요. 내가 이 집에서 나가든지 어머님이 이 집에서 나가든지 해야 살 것이라고요. 그리고 옷만 싸가지고 동생네 집으로 갔습니다. 동생네 집에 있는데 남편이 다음날 전화해서 저에게 다신 집에 들어올 생각 말라고 하더군요. 다신 들어갈 생각 없고 당신과 이혼이라고 했습니다. 날 도둑 취급한 거, 막말하고 괴롭힌 거 전부 증거 가지고 있다고요. 마음대로 하라더니 남편이 며칠 뒤에 다시 전화해서 저에게 잘못했다고 들어와 달라고 하더군요. 아이들은 저에게 전화해서 절대 들어오지 말고 이혼하라고 하고요. 저는 남편에게 확실하게 말했어요. 찾아와서 시어머니와 함께 무릎 꿇고 빌어도 이제는 소용없다고 했습니다. 이혼할 거라고요. 동생네 온 지가 일주일 되었습니다. 어제 남편이 전화해서 어머니를 바꿔주더군요. 시어머니 하는 말이 지금까지 저에게 고생 많았다며 잘못했다고 돌아오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럴 일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하던 일 어머님이 하게 되니 힘들어서 하는 소리인 거 다 안다고 했어요. 다시는 돌아갈 일 없고 제가 일자리 구하는 대로 아이들 데리고 살 것이니 정신 나간 아들에게 효도 많이 받으시며 사시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속 미안하다고 하시길래 도둑년 취급하던 어머니 목소리만 들어도 소름 끼치니 전화 끊겠다고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저도 막막합니다. 하지만 아이들도 듣는 데서 도둑 취급을 받으며 사는 것보다 못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지, 앞으로 어떻게 살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이들도 원하는 이혼을 저는 꼭 해야겠습니다. 친정아빠가 속상해 하실 것이 걱정이 되지만 이제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여기에 하소연이라도 하고 나니 좀 시원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보같이 그런 대접을 받으며 살았냐고 욕하실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제가 참는 것이 아이들을 위하는 것이고 친정아빠를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제 잘못 충분히 알고 있으니 마음 아픈 댓글은 자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결단 잘하셨습니다. 쓰니님, 다시 들어가시면 또 똑같은 일 벌어질 것 같습니다. 쓰니님과 자녀분들의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